나는 네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아,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의학과 서주환 원장입니다. 바야흐로 휴가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휴가철 이후에 생기는 성병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최호철 원장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의학과 원장 최호철입니다. 최 원장님 혹시 기억에 남는 휴가지가 있으신가요? 예, 있죠. 저는 2년 전에 대만에 다녀왔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그때 날씨가 굉장히 덥고 습하긴 했는데 그래도 정말 좋았던 기억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동남아를 원래 가고 싶었는데 동남아 티켓이 좀 어떻게 좀 잘 못 구하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대만으로 이제 차선책으로 가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결혼하시기 전이었었죠? 전이었죠. 가족끼리 갔습니다. 그럼 올해 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네. 저 9월 달에 괌으로 이제 가는 걸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네. 환자분들, 제가 이제 진료보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제 요즘 휴가철이다 보니까, 원래 예약을 잡으셨던 분인데, 휴가가 된다고 이제 예약을 미루시거나 이러는 분도 많더라고요. 조금 걱정이, 이제 이런 분들, 이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휴가 시즌이 끝나면은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원장님. 성병 검사를 하러 오고 싶다. 휴가철에 약간 조금 관계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검사를 하러 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원장님 그런 환자들 없으셨어요? 저도 이제 비뇨기과를 개원한 지 조금 됐는데 그 휴가철이 되면은 확실히 환자분들이 조금 줄어요. 근데 휴가철이 끝나고 나서는 성병 검사를 하러 오시는 환자분들이 좀 늘어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원장님 그럼 왜 바캉스 시즌이 되면 이런 성병 환자가 급증을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젊으신 분들이 휴가지에 가셔서 즉석 만남을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즉석 만남을 하시면은 또 이제 그냥 하시는 건 아니라 보통은 한두 잔씩 술 드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기분이 좋아지시고 그러시면은 젊은 남성분, 여성분들끼리 같이 밤을 보내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생길 텐데 그런 경우에 또 너무 많이 술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제 보호 장비를 챙기지 못하시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과의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혹시라도 내 몸에 이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비뇨기과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자분들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모텔이나 숙소나 아니면은 찜질방 같은 위생 상태가 조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오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 내가 또 어떤 질환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여행 후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되거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원장님? 우선 여행 후에 성병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은 결코 그냥 혼자 자가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으로 먼저 오셔야 됩니다. 우선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 소변을 보실 때 아프다던가 따갑다던가 간지러운 느낌이 있다던가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속옷에 뭐가 묻어 있는 것 같고 분비물이 나오는 것 같고 노랗거나 끈적끈적한 액체가 나오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은 먼저 요도염을 의심해 보셔야 하기 때문에 꼭 비뇨기과에 내원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혹시 은경 피부 같은 곳에 물집이 생기거나 아니면 궤양처럼 패이는 증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발적 같은 증상이 있다라고 하면은 매독이나 아니면 헤르페스 바이러스 아니면 연성 하감등 같은 그 성병 질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 병원에 오셔서 혈액 검사 등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장님. 사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바로 치료할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일 텐데요. 사실 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라던가 증상이 없는 잠복기 혹은 그런 경우 있을 때 치료의 그 시점을 놓치게 되면은 결국 이제 다른 사람한테 전염이 될 수가 있고 전파가 될 수 있고 이제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죠. 따라서 의심스러운 관계를
후에 증상이 없더라도 좀 의심이 되신다면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없더라도 의심되는 관계가 있으시면은 비뇨기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최 원장님께서 말 나온 김에 성병 검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성병 검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병에 대한 이제 검사는 크게 이제 소변으로 나가는 검사와 혈액 검사, 그리고 이제 피부 검사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소변을 통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정도의 유무를 확인하면서 동시에 이제 소변에서 혹은 염증을 일으키는 그 해당 그 기관의 그 검체를 받아서 거기서 이제 균 유전자 검사를 나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PCR 검사라고도 합니다. PCR 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량의 균이 있어도 그 세균의 DNA를 증폭시켜가지고 원인균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는 비교적 정밀도가 높고 검사 결과도 좀 비교적 빨리 나올 수 있는 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멀티 PCR 검사라고 하는 이제 모든 균을 한 번에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검사들이 요즘에 이제 성병이 의심되는 환자들한테 있어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많이 쓰이는 검사이죠. 다음에 또 혹시 또 어떤 검사 있는지는 최 원장님이 또. 네, 이제 최 원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혈액으로 하는 성병 검사가 또 있어요. 혈액으로 하는 성병 검사는 보통 이제 에이즈, 매독, 헤르페스 바이러스, 또 이제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 같은 경우는 혈액으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혈액 검사는 항체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촉 후에 바로 검사를 하면은 항체 형성이 되는 시기가 좀 걸리기 때문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으로 하는 검사는 소변으로 하는 검사와는 좀 달리 관계 후에 보통 한 2주에서 3, 4주 정도는 지난 후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원장님 성병 치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병으로 진단받으면 그냥 뭐 항생제만 대충 먹으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사실 뭐 물론 단순하게 이제 균에 의해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이렇게 감염된 단순 요도염 정도면 사실 이제 먹는 항생제로도 충분히 좀 치료가 되죠.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으면은 대부분의 경우 잘 치료가 되는데요. 이제 균 말고도 다양한 바이러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헤르페스 바이러스와 같이 이제 성기나 뭐 입술 주위에 물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바이러스는 사실 이제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이제 영구적으로 얘를 박멸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증상이 일어났을 때 그 증상을 조절하고, 그 성기 쪽이나 뭐 음낭, 뭐 회음부, 항문 쪽에 이제 성기 사마귀, 또 다른 말로 곤지름을 유발할 수 있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이제 성병 바이러스 중 하나인데, 그런 경우도 사실 이제 약을 먹어서 해결한다기보다는 그 피부에 이제 사마귀가 나게 되면은 레이저로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곤지름 바이러스,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한 그런 증상이 맞는지를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필요하면 또 백신도 맞고 이런 좀 다양한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지 되는 것이 이제 성병의 치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서 원장님. 그러면은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캉스 시즌에 이제 진료를 보신 환자분 중에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좀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딱히 기억나는 에피소드는 없는데요. 근데 바캉스 후에 조금 증가하는 경우가 그 요도염 균 중에서 마이코플라즈마 제니탈리움이라는 균이 있어요. 이게 성병균인데 여성분들한테는 질염을 유발하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요도염이나 전립선염을 유발하는 균인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세균입니다. 근데 이걸 갖고 계시는 걸 모르고 바캉스 시즌에 이제 직성 만남 등을 통해서 퍼지게 되면은 이 균에 대해서 사용할 항생제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항생제에 대한 반응률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조차 이 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바캉스 후에 그 요도염이나 질염 같은 증상이 의심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비뇨기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름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한테 최 원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경각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분도 이제 성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하에 즐기는 건 좋지만 이제 콘돔이라던가 그런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이렇게 즐기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무엇보다 다녀오신 후에 아까 말씀하셨던 다양한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에 지체 없이 비뇨기과로 오셔서 다양한 검사를 받고 또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바캉스 다녀오시고 저희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